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을 다룰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킹덤을 했었죠. 네. 킹덤을 1부, 2부 다 다뤘었고요. 킹덤이 넷플릭스의 첫 번째 드라마였습니다. 2019년 1월 25일에 시즌 1이 공개됐었죠. 이 킹덤 다음에 나온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2019년 4월 18일에 시즌 1이 공개된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라는 드라마예요. 청춘 드라마고요. 시트콤 같은 멜로 드라마입니다. 요거가 이제 시즌 1, 2로 제작됐었는데 시즌 1이 4월 18일에 공개되고 시즌 2가 7월 26일에 공개됐어요. 저는 시즌 1을 보고 왔습니다. 그 감상평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무위키에 보니까 2015년에 처음이라서라는 드라마가 온스타일에서 방영이 됐었네요. 2015년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온스타일 첫 번째 오리지널 드라마 처음이라서 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요. 민호, 박소담, 김민재, 정유진, 이희경, 조혜정 이런 분들이 나왔었고, 이것도 청춘 드라마죠. 제목이 처음이라서입니다. 재밌는 게 여기 주인공 이름이 윤태호, 한송이인데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넷플릭스의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이름이 윤태호, 한송이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나온 이 온스타일의 드라마를 2019년에 리부트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극본은 김란 씨가 쓰셨고요. 근데 처음이라서의 극본과는 달라요. 그리고 연출은 오진석 씨가 하셨네요. 이거 보면 등장인물들이 저는 보면서 멜로 드라마를 본 게 얼마 만인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봤고 그냥 별 3개 정도 줄 수 있는 무난한 작품이지 않았나. 그렇게 거대한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 이야기이고 그냥 무난한 드라마지 않았나 전반적으로요. 보면 요거도 커플들이 등장을 하죠. 자, 윤태호와 한송이는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인가 소꿉친구예요. 허물없는 그런 친구인 거죠. 이 친구들이 주요 등장인물이고 윤태호와 한송이의 각각의 연애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람 포인트겠죠. 서로 챙겨주고 서로 감정을 오해하기도 했다가 이해하기도 했다가 그런 사랑 이야기죠. 소꿉친구,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전 재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란 단어가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연애에서 남친과 남사친은 다르다. 근데 남사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냐, 없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극본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윤태호와 한송이는
소꿉친구지만 서로 묘한 그런 또 사이이기도 하죠. 우정과 연애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 물론 우정의 감정이 더 진하지만요. 윤태호는 류세현이라는 사람과 연애를 합니다. 류세현. 학교에서 만난 사람이죠. 류세현. 윤태호와 류세현이 이어지고, 한송이는 윤태호의 친구인 서도현. 이 서도현과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채훈과 오가린이 커플로 또 이어지죠. 총 3커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묘한 관계가 재밌습니다. 채훈과 오가리는 전형적인 그 서브 캐릭터고, 극중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유쾌하고 발랄한 그런 캐릭터예요. 이 채훈과 오가린의 역할도 중요하죠. 주인공들이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어떤 깊은 그런 감정을 자아낸다면, 채원과 오가리는 가벼우면서도 발랄한 느낌을 전반적으로 끌고 갑니다. 많이 보이는 구도죠. 어디에서나. 그리고 류세현은 정체가 좀 묘한데, 되게 예쁜 얼굴로 나오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뒤가 양다리를 걸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좀 윤태호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이용해 먹는 건지 모르는 그런 인물로 나와요. 서도현은 가난하지만 멋있는 윤태호의 친구로 나오죠.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제 3커플이 나오고, 이 드라마의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3커플이 나오는 건 무난한 설정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태호와 한송이의 오랫동안의 소꿉친구, 남사친 여사친, 요게 이제 한 가지의 차별화 포인트고요. 또 하나가 이 윤태호의 집에 류세현과 서도현을 제외한 이 4사람이 동거를 하게 됩니다. 윤태호가 꽤 부잣집이라서 아버지한테 거기 가서 살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혼자 이제 마당이 있는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한송이와 채원과 오가린이 각자의 사정으로, 윤태호와 다 친분이 있다는 그 각자의 사정으로 윤태호 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한날 한시에. 그래서 4사람이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에피소드들이 있죠. 네. 그래서 청춘 남녀의 동거,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2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포인트와, 또 하나는 4사람의 청춘 남녀의 동거. 요런 2가지 포인트만 봐도 잘 잡았죠, 포인트를. 혹할 만한 이 사람들이 주요 타겟층이 물론 20대, 20, 30대가 이 드라마를 많이 선호하겠죠. 특히 여성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혹할 만한 설정이지 않나, 관심이 있기도 하고, 딱 봐도 재밌잖아요, 구도 자체가. 그리고 이 인물들의 각자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윤태호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도 나오고요. 윤태호 아버지는 구두쇠예요. 돈이 많은데, 윤태호와 한송이, 서도현의 아버지, 부모님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 알고 있고요. 근데 윤태호 아버지는
이 한송이와 서도연의 부모님한테 월세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악덕업자라고 할까요? 서로 친구이면서도 하여튼 그런 묘한 관계. 송이는 집이 압류돼서 쫓겨나고 어머니는 어디론가 도망가셨죠. 서도연도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데 여기저기 많이 알바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이고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예. 근데 채원과 오가리는 잘 삽니다. 여기서 윤태호, 채원, 오가리는 부자고, 오가리는 재벌의 외동 딸이에요. 너무너무 부자인데 어느 날 이제 가출을 하는 거죠. 좀 뭔가 새로운 삶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오가리는 철이 없는 걸로 묘사되기도 하고, 떡볶이나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서 되게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그런 일탈을 경험하는 나름의 재벌로서 그런 게 포인트고요. 채호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죠. 그래서 좀 점잖게 아버지는 잘하길 원하는데 뮤지컬 배우가 꿈이라서 맨날 뮤지컬 오디션 보러 다니고 노래하고 하니까 아버지는 채원을 못마땅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팬티만 입고 집에서 쫓겨나는 설정. 채원과 오가린은 서로 부자인데 어쨌든 둘이 묘하게 케미가 잘 어울려요. 가볍고 발랄한 그런 포인트. 그게 분위기를 살려주죠, 중간중간. 서도연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윤태호는 윤태호 이 배우가 참 좋더라고요. 지수 이 배우인데 키도 크고, 처음엔 얼굴이 주인공을 할 얼굴이 아닌데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뭐 독특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개고쟁이처럼 생겼고 키도 크고 피지컬이 좋죠. 그리고 얼굴 표현도 잘하고 좀 개고쟁이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보면 볼수록 이 배우가 정이 가더라고요.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지수라는 배우. 서도연은 좀 느끼하게 생겼죠, 진영 배우는. 진영 배우도 요즘에를 2019년 자이긴 하지만 로맨스 멜로드라마의 배우들을 잘 뽑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당시에 이런 얼굴을 여성들이 좋아했겠죠. 이런 얼굴이 요즘에 유행하는가? 좀 독특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좋았어요, 저는. 마냥 잘생기고 마냥 뭐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류세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미인상이죠. 도도하고 예쁘고 그냥 봐도 예뻐요. 예,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류세현은 그런 연기를 잘 했어요. 실제로도 그런 배역이었으니까요. 홍지윤 씨. 그 여주 인공인 한송이의 정채연 씨는 아이오아이라는 그 그룹의 멤버, 어디냐? 예. 아이오아이의 멤버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이분도 얼굴이 독특해요. 볼수록 독특해요. 그래서 연기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주연 배우들도 그렇고 잘 뽑지 않았나. 배우들의 연기는 다 좋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1화부터 리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시즌 1이 8부작이고 시즌 2도 8부작이에요. 총 16부작인데 시즌 1, 2가 뭐 딱 끊어진다기보다는 1부 다음에 시즌 1 다음에 시즌 2가 바로 이어지는, 총 16부작을 시즌 2개로 나눠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즌 1의 1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1화에서
윤태호가 그 생일 파티를 가족들과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파티의 목적은 윤태호가 남아도는 그 할아버지 집을 물려받는 물려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윤태호가 할아버지 집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데 그 중간중간에 친구들이 와서 뭐 묻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 와중에 윤태호는 이성 친구를 사귀지를 못하고, 그리고 윤태호의 여사친인 한송이 씬이 나오는데, 한송이는 이제 한옥에 살고 있는데 그 한옥에서 혼자 살죠. 어머니가 도망가셨으니까요. 혼자 사는데 집이 압류당해서 쫓겨납니다. 과거 회상신도 나오죠. 윤태호와 한송이의 윤태호가 한송이가 이제 아버지를 잃었을 때 고등학생 시절에 윤태호가 한송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좀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 머리를 넘겨주는 장면,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막 뺏고 달아나는 장면, 뭐 그런 것도 나오고요. 또 특징이 윤태호는 바이크를 타고 다녀요. 바이크라 그러나 이게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고 다닙니다. 윤태호와 한송이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과는 다르지만요. 윤태호가 한송이를 아침마다 태워주죠. 그런 장면. 네. 그리고 각각의 그 서브 캐릭터, 뭐 윤태호, 한송이, 서도현, 채원, 오가린의 각각의 사정이 나오고,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게 1화의 에피소드예요.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되니까요. 최후는 팬티만 입고 쫓겨나고, 오가린도 가출을 하고, 그래서 윤태호의 집에서 만나는 게 일부의 에피소드인 거죠. 1화의 에피소드. 그래서 이제 결국 네 사람이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한송이는 자존심 때문에 윤태호한테 처음에는 이제 같이 살자고 얘기 못하다가 밖으로 돌게 되죠. 도서관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도현하고 친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류세현을 윤태호가 만나죠. 윤태호가 학교에서 만나서 류세현한테 반하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2화에서는 나옵니다. 뭔가 이런 거 보면 뭔가 마주침과 엇갈림, 오해와 화해, 이런 것들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주요한 축인 거죠. 갈등과 화해, 이런 것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그게 긴장감을 살려줍니다. 그런 게 기본적인 작법 요소일 텐데요. 그리고 3화로 넘어가면 윤태호와 한송이가 오해를 풀고 윤태호의 집에 한송이가 결국 살게 되는 그런 게 첫 장면으로 나오고, 한송이는 그 윤태호 집의 마당에 텐트 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한송이는 서도현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채원과 오가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러 나가요. 근데 채원이 오가리를 소개시켜준 그 알바 그 작업 알바는 이제 엑스트라죠. 드라마 엑스트라, 영화 엑스트라 같은 건데 오가리인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게 또 개그 포인트가 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지점들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 그 와중에 한송이와 류세연은 어떤 과목에 팀플을 하게 되는데 서로 잘 맞지가 않아요. 류세연은 스포츠카 타고 나타난 어떤 남성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한송이는 류세연을 처음부터 몰랐는데 류세연의 안 좋은 모습을 자꾸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또 긴장 요소가 한송이는 서도현과 점점 가까워지고 나중에 사귀는데 윤태호한테는 비밀로 해요. 근데 거의 마지막 화에 이게 들통이 나죠. 이런 게 또 하나의 또 긴장 포인트고 류세현도 윤태호랑은 결국 사귀게 되는데 류세현과 윤태호가 사귀는 거를 한송이는 모르죠. 이런 것들 서로가 사귀는 거를 알리지 않아서 비밀로 해서 벌어지는 오해와 그런 것들이 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서로의 비밀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4화로 넘어가서 또 뭐 오해도 있죠. 이제 한송이가 서도현을 좋아한다고 친구랑 전화를 한 건데 이걸 윤태호가 그 주어를 빼고 자기로 오해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도 이제 4화에서 이제 다뤄지고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포인트, 재미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해와 갈등이 재밌는 포인트가 되고 이런 멜로물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오해하는 거, 서로 좋기만 하면 갈등 어떤 재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갈등과 긴장이 있어야 또 재밌으니까. 결국 이제 한송이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여주인공이 윤태호를 좋아하는가, 뭐 서도현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이 또 이 알쏭달쏭한 마음이 긴장 포인트, 재미 포인트가 되겠죠. 시청자들이 보기에도요. 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호는 결국 오디션에 붙긴 했지만 거의 좀 아리까리하게 붙어가지고 좀 애매하게 붙어서 좀 애를 먹죠. 마음고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서도현은 윤태호와 한송이의 관계를 질투하기도 하고 윤태호는 한송이가 누구와 사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남자친구가 좀 별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6화도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또 갈등과 또 화해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송이와 서도현은 윤태호 아버지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왜냐면 두 사람의 부모님이 윤태호 아버지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한송이는 윤태호의 동생의 과외를 하게 되고 서도현은 윤태호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어떤 건물의 청소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서로의 모습에 반해서 또 소도연은 한송이에게 꽃을 선물하면서 사귀자 그러고, 좀 중간중간 오그라드는 대사도 있지만 그냥 뭐 나름의 설레임과 풋풋함을 자아내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도 여기 쓰인 OST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뭔가 설렘을 자아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OST였고요. 네, 그쵸. 그리고 한송이한테는 또 윤태호가 그 4명에서 동거한다는 걸 알리지 않아서, 또 알릴 수도 없겠죠. 이제 류세현한테는 윤태호가 4명에서 동거한다는 걸 알리지 않아서 또 벌어지는 또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긴장을 자아내는 요소는 서로가 서로에게 알리지 않아서 비밀로 해서 오해로 벌어지는 긴장감의 요소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8화에는 결국 이제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여행을 가요. 6명이 강릉으로 한송이의 과제 때문에 오죽헌을 답사하기 위해 가는 거긴 하지만 뭐 겸사겸사 여행을 떠나죠. 여행을 떠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류세현이 4사람의 동거 사실을 알아버렸다. 윤태호가 한송이와 서도연이 연애하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죠. 여기 하나의 이제 긴장 포인트고 갈등 요소, 재미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8화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시즌 1이 끝납니다. 네, 이 정도 본 거 보면 웬만한 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스토리나 그죠. 일단 다음 주에 16부작이니까 시즌 2까지 다 보고 나서 또 나머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무난무난했다. 네. 별 3개짜리 멜로드라마, 그리고 시트콤 같은 느낌, 가볍게 볼만한 그런 배우들의 연기도 무난하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